사학자인 호암 문일평 선생은 그의 유언에 대하여 임백호의 멋진 생애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그의 위대한 임종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 3대 천재 시인 백호 임제 편입니다. 1549년 11월 20일 명종 때 태어나서 1587년 8월 11일 선조 때까지 38세를 살았다. 임제는 전라도 나주에서 제주 목사를 지낸 임진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임제는 6살 때부터 10년간 외가인 곡성에서 외가살이를 하면서 김음이란 학자에게서 글을 배웠고 16세에 고향인 나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곡성의 합강 모래밭에서 첫정을 나눈 15살 아지를 잊지 못하고 무외별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16살의 소년이 지은 시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을 보여준다. 15살 아리따운 아가씨, 수줍어 말 못하고 이별 이련이 돌아와 경문을 꼭꼭 닫고선 배꼽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임제는 16세에 고향인 나주로 돌아와 대사원 김방균의 딸과 혼인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숙정 때의 대학자요 남인의 영수였던 미수 허목은 바로 임제의 셋째 딸이 낳은 외손자이다. 임제는 젊어서부터 자유분방하여 칼과 금원고를 어깨에 메고 다녔고 문장이 호방했던 타고난 풍류 가객이었다. 21세인 1570년 충청도를 거쳐 서울로 가는 길에 쓴 시가 속리산에 있던 제해학자 대곡 성운에게 전해진 것이 계기가 되어 성운을 스승으로 모셨다. 스승 성운은 30세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형이 을사사화에 걸려 목숨을 잃자 벼슬을 버리고 처가가 있는 속리산으로 낙향해 운동생활을 하며 시와 금원고로 만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화담 서경덕, 남명 조우식, 토정 이지함 등에게 성리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약관의 임제가 스승 성운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72세였다. 스승 성운은 걷잡을 수 없이 격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임제의 성격을 바꿔보고자 중용을 1000번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주문했다. 임제는 법주사 내의 한 암자에서 6년 동안 중용을 800번 읽은 후 의마부라는 시를 지어 스승 성운에게 올리고 속리산을 떠났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건만 사람이 도를 멀리하네.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건만 속세는 산을 멀리하네. 속리산 법주사에서 공부할 때 시끄럽게 떠들던 충청도 감사 아들 패거리에게 말 오줌을 신선들이 마시는 불로주로 하고 마시게 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27세인 1576년 속리산에서 성운을 하직하고 내려와 생원 진사에 합격했다. 이듬해에 알성시에 급제한 뒤 흥량 현감, 서북도 병마평사, 황서도사, 예조 정랑을 거쳐 홍문관 지제교를 지냈다. 그러나 성격이 호방하고 얽매임을 싫어해 벼슬길에 대한 마음이 차차 없어졌으며 관리들이 서로를 비방 질시하며 편을 가르는 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34세인 1583년 평안 도사를 제수받고 임지로 가던 중 송도에 들었을 때 마침 석 달 전 기생 황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평소 세상만사 모두 쓸모없지만 시가와 미녀만은 사랑할 만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던 그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을 사들고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주고 아쉬운 심정을 시로 읊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 듯 누운 듯 홍화는 어디 두고 벽골만 묻혔느냐. 잔들어 권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그러나 이후 임제가 예조 정랑으로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올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임제가 어명을 받고 임지로 가던 중 관복을 입은 채로 천안 신분의 기생 무덤에 잔을 올렸다는 것이 빌미였다. 결국 임제는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직 통보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호방한 그로서는 벼슬살이에 더 이상 연연할 위는 아니었다. 임제는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황진이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지난번 관복을 입은 탓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황진이를 쏙 빼어 닮은 황진이의 수영딸 서롱을 만나게 된다. 지체 높은 선비로 천안 기생의 무덤을 찾아주는 따뜻한 인간미에 마음을 뺏긴 서롱과 임제는 서로 자색에 이끌리듯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제는 돌연 서롱에게 절교를 선한다. 임제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낙담한 서롱이 애원하듯 매달려 봤지만 임제의 태도는 더욱 싸늘하기만 했다. 그러다 임제가 죽을 병에 걸려 자신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하게 된 내막을 알게 된 서롱은 임제 앞에서 말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구니가 된다. 1587년 6월 부친상을 당한 임제는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만시인 자만을 지었는데 백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속세를 벗어나 신선 세상으로 떠난다고 말하고 있다. 강한에서 보낸 40년 풍류 생활.
맑은 이름 세상 사람들을 울리고도 남으리라. 이제는 학을 타고 속세 그물을 벗어나니 바다 위 반도 복숭아는 새로 익었겠지. 임제는 관직의 뜻을 잃고 이리저리 유람하다 고향인 나주 회전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으로 향년 38세였다. 죽기 전 여러 아들에게 천하의 여러 나라 중에 황제를 자칭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니 이런 욕된 나라에서 태어나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너희들은 조금 더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죽거든 곡을 마라. 는 유언을 남겼다. 사학자인 호암 문일평 선생은 그의 유언에 대하여 임백호의 멋진 생애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그의 위대한 임종이다 라고 하였다. 임제는 벼슬의 환멸을 느껴 유람을 시작했으며 가는 곳마다 많은 일화와 시를 남겼다. 임제는 허균과 쌍벽을 이룬 대문장가로 평양의 명기 한우와 주고받은 시인 한우가 두수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기이한 인물이라고 했으며 법도에 어긋난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상반된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의 글은 높이 평가됐다. 당시의 대문호 신음은 백호 문집 서문에서 내가 백사 이양복과 만나 임백호를 논하기가 여러 번인데 매양 기나마로 일컬었고 또 시에 있어서는 그에게 90년은 훨씬 뒤떨어져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터놓았을 정도였다. 백호 임제는 38세를 일기로 요절할 때까지 1000수가 넘는 시를 지었다. 임제는 수성지, 화사, 원생몽주록 등 3편의 한문소설을 남겼으며 문집으로는 임백호집 4권이 있다. 전남 나주 다시면 회진리에 가면 백호 문학관이 있으며 바로 위쪽에는 임제의 아버지 임진이 만들고 임제가 버틀과 자주 올렸던 영모정이 빼어난 자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영모정 아래에는 임제의 유명한 유언이 새겨진 물곡사비가 서 있다. 백호 문학관 앞뜰에는 임제가 16살에 지었다는 무어별 시비가 세워져 있다. 백호 임제의 묘는 백호 문학관 인근인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온리에 있다. 지금까지 백호 임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